여러분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긴급 속보가. 제가 잠깐 회복교회 카페를 들어갔는데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후 예배 중에 적습니다. 목사님께서 공식 광고 중에 베리칩과 666에 대한 합동 교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와 목장 예배식 나누는 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자로 규정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나요? 그나마 교회에서 제 말에 수긍하던 자들도 가족도 목장 식구들도 이젠 저를 이단으로 몰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을 넘게 한 교회 다녔는데 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어찌해야 할까요? 두렵습니다, 주님. 저 합동이 발표한 겁니다. WCC 이후에 여러분 교회는요 노회 7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교단의 7일을 받습니다. 총회의 7일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노회 결의 없이 목사님께서 합동 교단의 공식적인 겁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동은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퍼센트를 따지면요, 장로교가 거의 뭐 침례계, 감리회, 순복음, 장로교 이렇게 있겠죠, 장로회.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전부 다를 제가 알기로는 제법 그 퍼센트가 굉장히 꽤 높아요. 장로회가 거의 한국교회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 장로회 중에서도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바로 통합 그리고 합동입니다. 아시겠지만 통합은요 WCC로 이미 배도를 끝낸 이미 비전이 없어져 버린 그런 교단입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만 남은 거냐? 그나마 합동만 남아있었던 건데 합동이 지금 어떻게 무너졌냐? 합동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공문을 내린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표했겠죠. 이게 합동 교단의 공식적인 거라고 하면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근데 아닐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동 신학부에서 이 베리칩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말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합동인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자로 낙이 찍는다 라는 걸로 또 하나의 불빛이 한국교회의 불빛이 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회를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회가 하나는 WCC로 하나는 베리칩으로 끝났다는 것은 참 맞추기 힘든 참 안 일어났으면 싶던 우리 예측이었는데요. 우리가 WCC가 끝난 후에 한국교회가 끝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비상사태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휴거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휴거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어제 그 인물 강의 노아 7, 8, 9편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은 온 세상이 임하여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올라운드입니다. 올라운드. 지구의 모든 나라입니다. 지구의 모든 땅덩이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미국은 가만두고 한국만 시험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근데요. 거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고 했던 그 쓴 단어가 바로 에크입니다. 에크. 원어로. 에크란 공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 그냥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떤 사이가 아니고요. 공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 바로 에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거냐면 시험이 임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네가 있지 않도록 내가 그 공간에서 전혀 다른 공간, 시험이 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너를 빼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3장의 기다리는 뜻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전 휴거를 믿지 않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숨겨두는 공간으로 잠깐 빼내놓으신다. 아니, 공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떤 피난처로 그들을 잠깐 빼내놓고 거기에 잠깐 숨겨놨다가 다시 예수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지목하냐? 페트라를 지목합니다. 페트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피할 장소라고 말하는 그 페트라.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에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공간을 점에서 공간 밖으로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란은 온 세상에 임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시험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구 전체가 받고 있는 그 심판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들 그 공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에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어 에크가 갖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구 밖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지구 밖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꺼내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환란전 휴거가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환란전 휴거가 옳다면 여러분, 휴거는 이제 곧 일어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왜? 여러분, 작년 2011년도에 휴거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교회 시대 안 끝났거든요. 베리칩 짐승의 표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WCC 우리나라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 눈이 그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도록 교회 시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겁니다. 그 증거를. 합동에 비전 없습니다. 그리고 합동에서 많은 사람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다 제명될 겁니다. 제명될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겁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빠르게 좀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성경 예언의 끝이 다가오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세계경제 붕괴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현 경제부 기자로 녹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부 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 내년에 한국 가계부채는 터집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 진단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니니까요. 틀리면 와가지고 제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안 받으실 분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에 대해서 특별히 원격 진료,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요, 소름이 돋을 겁니다. 원격 진료. 세 번째, 3차 세계대전입니다. 북한 장성택 숙청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미중위의 사태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나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세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3차 대전 같은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아마 틀릴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이상기후 4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입니다.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 평균 겨울 12월 달 평균 기온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영하 40도입니다. 평균 영하 40도.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예상치인데요. 다음 주 기온이 얼마예요? 영하 1도랍니다. 자, 러시아에서 있었던 83살을 자신, 어르신께서, 연로하신 노인분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시베리아 겨울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겨울이 없는 러시아. 거의 100세 가까운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112년 만에 이집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112년 만에. 또한 태국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인데요. 이상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역시 폭설이, 엄청나게 폭설이 내렸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여러분 그동안 이 일본 그 지하수 15m 밑에 있는 물만 채취했을 때 방사능의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어제는 25m에서 채취한 그 물에도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25m 밑에서 팝니다. 따라서 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 방사능 오염이 심하다. 그렇게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방사능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곧 그 대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냐? 왜 김준사 너 이렇게 자신해?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체르노빌을 역사로 교훈을 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때 최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00만 명. 근데 이 후쿠시마는요, 체르노빌에 몇백 배가 넘는 방사능량이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체르노빌은요, 3일 만에 그 방사능을 덮어버렸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래서 더 이상 3일 만에 그것을 끝내가지고 더 이상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선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가까운 인원수가 영향을 받고 암이 발생하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은요, 체르노빌의 최소 몇백 배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거의 3년이 돼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이 뽀글뽀글 나오고 있고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됩니다. 체르노빌 때도 100만 명이 그랬는데 그 체르노빌 수백 배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방사능이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요. 이거는 일본 방사능 원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3S에만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고 그냥 현실대로 있는 대로만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그 폐해는요. 이거는 뭐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언론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개뻥입니다. 다 개뻥입니다. 이상규가 그렇습니다. 자, 베리칩을 봅시다. 자연만 봐도 여러분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리칩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그 검색창이에요. 백마라고 쳐보십시오. 이 100만원 아이들을 가진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랑 인연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그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정확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요. 의료 보험 민영화입니다. 정확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자기들이 개인 병원입니다. 이익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료 보험이 아직 공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정부가 바로 이 의료 보험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료 보험 민영화니 의료 민영화니 그게 정말 그따오입니다. 그따오. 그따온 건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축에도 못 낍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그 핵심이 뭐냐? 원격 진료랍니다. 이 대한의사협회원 장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닙니다.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정부와 IT 업체와 그리고 그 병원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 세 개가 합작을 해가지고 원격 진료 시대를 열려고 지금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원격 진료.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직접 그 글 보시면 됩니다. 원격 진료하려면 몸에 뭔가를 이렇게 부착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 예, 맞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여러분의 몸에 뭘 심는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당장은. 그러나 몸에 어떤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구를 둔다든가 집안에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어떤 그런 우리 몸 외부에 드는 걸로 시작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폐해를 압니다. 지금 뉴스 보십시오. 스마트폰 맨날 해킹당해, 스미싱 맨날 문자와 누르면 돈 빠져나가. 이게 스마트폰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카톡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끊으십시오. 카톡 다 끊으십시오. 문자 보내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 보내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의 정보가 지금 다 빠져나갈 겁니다. 회복기는 카톡하지 맙시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요, 웬만하면 카톡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카톡 안 한다고 여러분의 정보가 안 빠져나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트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의 한 부분이라도 막아낼 수 있으면 막아냅시다. 지금은 그렇게 비상식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시고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권합니다. 카톡을 끊으시길 권합니다. 카톡, 라인 이런 것을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이런 것을 끊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휴대폰을 통한 해킹 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고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여기에 원격 진료를 탑재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개인 의료 정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상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게 해킹당하면 다 빨려나가는 겁니다. 한순간. 그렇게 빨려나가게 할 겁니다. 지금 스미싱을 누가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뉴월드도 가는 겁니다. 스미싱. 당황하셨어요? 누가 육성하는 건데요? 뉴월드가 육성하는 겁니다. 뉴월드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뉴월드가 육성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나온 사고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한번 원격 진료를 시작하면요 원격 진료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회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 혹은 어떤 곳에 이 원격 의료장치,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 놓고 괜찮습니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해킹을 유도해가지고 우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빼내가고 그걸 뉴스에 연일 보도를 터뜨린 후에 이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할 일은 당연 베리치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알고 있는 거냐면요. 원격 진료? 아닙니다.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 읽어보신 분.
예, 거기 보면 원격 진료가요, 되게 편안하다는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안 편하답니다.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고도요, 약은 약국 가서 사야 된답니다. 그게 그겁니다. 따라서 편리를 목적으로, 지금 정부가 편리를 목적으로 여러분들 원격 진료를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쇼하는 겁니다. 생쇼하는 겁니다. 편리라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약을 타야죠.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격 치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받고 약은 약국 가서 사야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웃기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병원 가서 그 근처에서 진료받고 의사에게 직접 진료받고 약 타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편리성도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실시하려고 한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베리칩입니다.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 하는지.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을 짐승의 사회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녀가 그 일을 할 겁니다. 또한요. 그거와 맞물려가지고요.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서화폐가. 여러분 이 기사를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 비트코인 기사를 하나도 안 빼놓고 봤습니다. 한 번도.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행간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위험해. 그래서 이것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만 있으면 이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화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기사의 행간입니다. 비트코인을 쓸 때마다 제가 읽을 때마다 계속 제 눈에 밟히는 행간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전자화폐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전자화폐가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어요.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몸에 심은 칩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전자화폐를 내가 가서 결제해야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그렇게 안전한,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해야지만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뱅킹을 한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를. 은행에서 여러분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거, 인터넷 뱅킹 다 전자화폐인 겁니다. 개념은 전자화폐인 겁니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돈은 그냥 가만히 두고 숫자 노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공인인증서를 하는데 그 전자화폐가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공인인증서 해킹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다 뉴월드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베리칩을 받고 나서 이 인터넷 뱅킹을 하고 내 손에 있는 베리칩으로 그 어떤 것을 띵 누르면 내가 인식이 돼가지고 그 돈이 자동차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리칩이야말로 전자화폐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첨단 신기술이다 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열풍이 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컴퓨터가 본물을 이루는 겁니다. 있는 컴퓨터가. 손목에 차는 손목같이 눈에 하는 안경, 이 모든 게 다 뭐냐? 여러분 남이 빗장 풀어내는 겁니다. 빗장. 결국은 그게 다 뭐냐? 결국은 다 무엇이냐? 베리칩 사회를 사람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교회가 발맞춰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야. 미친 겁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갖고도 이걸 얘기하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교회들아. 이 쓰레기 같은 목사 새끼들아. 욕해도 됩니다. 미친.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베리칩 받은 사람들. 근데 그것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보낼까를 연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3년 잘 먹고 잘 지내시다가 때 돼가지고 시간 되고 야 나 이제 올라갈게. 잘하다 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여셨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에게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 너무나 처참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그분의 모든 몸과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나서 열어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까? 그분의 몸을 찢으시면서. 왜? 영혼들 지옥 가지 말라고. 제발 좀 살라고. 그렇게라도 좀 살아보라고. 그래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교회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그 약물들 인도하는 목사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요? 받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매매하면 짐승의 표다. 어쨌든 인류 역사상 몸 안에 심은 것으로 매매하는 것은 베리칩이 최초입니다. 최초. 그동안에 몸 안에 심은 것으로 매매하는 것이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는 한 번도 몸 안에 심은 것으로 매매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라면, 교회라면 그것이 결국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참고, 정말 조금만 참아 좀 주고, 성도들에게 어쨌든 처음이니까 한번 주의합시다. 한 번만 좀 주의해봅시다.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맞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조금만 좀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끝났습니다. 베리치, 그것으로 한국교회가 끝날 줄 우리가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 그리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끝까지 이단이라는 것을, 그런 이단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요? 과연 얼마나 될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책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볼 겁니다. 왜냐? 그 책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들을 나열해놨기 때문입니다. (3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북한 프리메이슨이 만든 나라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평양부터 그 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적인 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만든 나라입니다. 김일성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김일성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전쟁은요, 6.25 전쟁은요, 제가 이 쌍놈의 새끼 록펠러에서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렸듯이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의 영토를 갖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그 뒤에 있는 뉴월드 오더라는 거대한 단체가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놨습니다. 김전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어? 그 설교 들으십시오. 이 쌍놈의 새끼 록펠러 들으십시오. 거기 제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도록 제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역시 뉴월드 오더가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모든 그 공급과 석유까지 다 공급해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것도 제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까지, 김정은 이러고 다니는 거 압니까? 김정은 이러고 다닙니다. 김정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그 윗대가리에 지령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김정은이 혼자 장성택을 숙청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지령하에,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참. 다시 말해서 장성택을 죽인 그 근본적인 윗선은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택을 죽인 이후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에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일촉즉발까지 갔었습니다. 이 기사 아십니까? 둘이 180m 앞에서 멈췄답니다. 180m 앞에서. 거의 치고받으려 하다가 180도 앞에서 멈췄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그렇게 방위백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핑계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열강들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강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리 처이는 새우처럼 됐듯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 역사가 재현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더러운 교회 때문에. 이 더러운 솔로몬 합동 때문에, 솔로몬 통합 때문에, 솔로몬 순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얻어 터지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착하시게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또 한번 초토화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보이콧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델라 사후에 만델라 프리메슨이었습니다. 만델라 사후에 이스라엘을 나쁘다고 성토하는 그 보이콧이 뭔지 알죠? 멀리하는 겁니다. 터부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둘러싸일 때, 열국의 미움을 받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 장성택 이후에 벌어지는 이 미중의 사건들, 지금 북한에서 지금 연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고요, 북한이 도발할 것 같다. 미국의 그 국무장관도요,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다, 잘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라고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빨리 도발해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언론에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언론들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북한이 진짜 내년 1월이나 3월에 미사일을 쏠 것 같다,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은 도발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우리나라에 도발을 감행하면 그것을 핑계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웃기는 거죠.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이 어떻게 학살했는데요. 저는 일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3차 세계대전은요, 늘 무엇을 베이스로 했냐면요, 경제 붕괴, 경제 위기를 자양분 삼아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양적완화 축소가 바로 그 3차 대전의 도화선을 담길 수 있는,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붕괴. 저는 내년에, 세계경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는 내년에 붕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은 제가 이 양적 완화가 언제 끝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거의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 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양적 완화 축소가 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왜 한국계 장래를 줬냐면, 양적 완화 축소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면 우리의 수출처인 미국이 좋아져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근본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비판적이라 들으시면 들으세요. 그러시면 듣지 마세요. 하도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김종사 비판적이야. 너무 비판적. 하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 겁니까? 미국 경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트로이트 파산한 게 엊그제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굉장히 많은 그 대도시들이 지금 파산 직전에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 지방의 채권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미국 경제가 산다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의 실업률이, 그들이 주장하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입니다. 웃기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딱 그런 거 같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는지 아십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낮아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국의 고용률은요, 하나도 안 늘었어요. 하나도. 실업률이 낮아지면 미국의 고용률이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고용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누군가 미국이 자꾸 이렇게 고용하고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근데 고용률은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업률이 왜 낮아진 겁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미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조금만, 지표를 조금만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미국 경제는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용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미국 경제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버냉키가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썼다니까요. 증권 투자 전문가들이. 아, 정말 제가 그 기사 보면서요,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지더라고. 주먹이 막. 야, 이 새끼, 이 나쁜 놈. 그럼 완전 사기거든요. 완전 사기거든요. 여러분, 미 FRB의 자산이요, 제가 그 기사를 안 갖고 왔는데 4조 달러가 있습니다. 4조 달러. 다 국채 찍은 걸 다 사들여서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를 다 사들여가지고.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왜 무너지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말했죠. FRB가 그 모기지 증권을 사줘서 그렇습니다. 그 부실 주권들을 다 FRB가 돈 찍어 사줘서 안 무너진 겁니다. 안 사주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요, 그냥 다 쑥대밭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사주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언론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그 거짓말에 지금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뉴스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뭐 나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김중수 총재는 한국에 영향 없다. 무슨 한국에 영향이 없어요? 왜 한국에 영향이 없냐?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이 없다. 웃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갑입니다. 지갑. 국제적인 지갑입니다. 별명입니다. 우리나라. 뭐냐? 외국인들이요, 너무나 쉽게 왔다가 자금을 놓고요, 너무나 쉽게 가져가고요. 그냥 지갑입니다. 그냥 지지갑. 이게 우리나라 별명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요?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적 완화가 축소가 시작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양적 완화 끝나면 자영업 끝난다. 가계부채 터진다. 금리 오르고 우리는 끝난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이 양적 완화는 긴급 수혈로 미국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탱. 여러분,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정확하게 미국 경제는 그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미국은 터지고 그러면 중국이 기축통화 국가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되겠네? 정말 경제도 모르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뭐가 지배하는 시대냐면요, 근육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근육.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의 넘버원이 뭐냐? 채권입니다, 채권. 주식의 2배입니다. 채권. 채권 시장 터지면, 근육은요, 완전 다 박살납니다. 채권이 터지면. 규모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채권의 기초자산이 뭐냐? 달러입니다. 달러. 따라서 달러 터지면, 양쪽 하나 축소해서 달러 터지면,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채권 시장이 완전 싸그리 붕괴합니다. 이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에서 이걸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들은 거의 다 채권화되어 있습니다. 증권화되어 있습니다. 그 채권이 무너지면 여러분 금융 대재난 오는 겁니다. 세계 경제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붕괴하면 전자화폐가 나오는 겁니다. 베리칩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계 경제 붕괴 역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베리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월드오더는요, 우리가 거지되는 거 눈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우리를 가차없이 개돼지처럼 학살도 하는데 우리가 거지되는 것을요, 걔네들이 눈 깜짝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지되면서 파산하면 그것을요, 모두 다 뉴월드 1%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99%만 거지되는 겁니다. 99%만. 그게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그 양갱 하나로 막 서로 막 싸우는데 앞칸으로 갈수록 막 그 양주도 막 키우고 스시도 막 먹고 막 온갖 회원도 막 마약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정확하게 뉴월드오더와 뉴월드오더에게 버림받은 우리들을 빗대서 만든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양쪽 하나 축소가 시작이 되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형제는 깨지면서 우리는 모두 거지가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버냉키가. 지금 축소를 하지만 경기를 보아서 더 양쪽 하나를 늘릴 수 있다. 버냉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가지고 놀겠다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은 1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축소를 했지만 원래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800달러인가? 800억 달러인가? 어쨌든 100억 달러를 지금 축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냉키가 미국 경기 상황을 봐서 안 좋아지면 추가로 더 부양을 하겠다. 돈을 더 찍어내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소만 갖고는 과연 이 양쪽 하나를 끝낼 것인지 더 축소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계 정세 그리고 자연의 징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양쪽 하나 축소가 계속돼서 가속화되고 결국 가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균열 그리고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폭발이 내년부터는 시작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더 돈을 올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 축소해 나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내년에 뭔가 결판이 좀 교회 시대도 끝났고 적어도 한국교회 시대가 끝나버렸고 그렇다면 양쪽 하나 축소로 인한 금리 상승의 여파를 여러분들이 가계부채 폭발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시대가 내년 2014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요.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 천리길을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너무나 두려운 징조를 맞닥뜨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어제는 삶이 개판인데 오늘은 나 신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늦었지만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요. 늦었지만 어서 빨리 더 변화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미친듯이 말씀 보고 10장 말씀 20장 보고 20장 말씀 30장 보고 그렇게 미친듯이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그렇게 무릎을 열심히 꿇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변화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시대 끝과 세계 정세와 양쪽 하나 축소라는 세계 경제 붕괴라는 이런 그리고 이 베리치 원격 진료라는 이런 끔찍한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베리칩을 심겠다는 거니까 한국 정부가 박근혜 씨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말씀밖에 없다. 기도 말씀밖에 없다. 더 미친 듯이 기도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새벽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경주해 가시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교회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지들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쓸어버릴 그날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합동교단이 하나님 앞에 개소리를 하였습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자로 낙인을 찍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주님? 이 미친 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하나님, 이런 썩어버린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라 믿습니다. 이것을 지나친 비난이라고 비판이라고 욕할 사람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혹 거친 설교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서 교회 시대가 거의 마감됐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서둘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를 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새벽 예배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하여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시는 그 사람의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1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